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5년에 또 CVPR에 이제 학회에 올라온 크로퍼라는 이제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2025년에 올라온 CVPR 중에서 이 논문을 선택하는 기준은 지난번에 꼴이라는 논문처럼 일단은 한국인이 참여를 했으면은 꼭 리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좀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논문이 이 구글 딥마인드랑 리서치 뭐 구글 뭐 이렇게 1, 2, 3 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한국인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여기 한국인 이름도 확인할 수 있고,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구글 딥마인드에 계시는 분인데 거기 계셨을 때 뭐 함께 참여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VLM 논문만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도 좀 다루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번에 바이오메드 쿱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제가 일주일 안에 논문 리뷰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네, 서론이 길었는데 크로퍼라는 논문입니다. Visual Language Model for Image Cropping through In-Context Learning. 그러니까 In-Context Learning을 통해서 이미지 크로핑을 한다는 거겠죠, VLM 모델을.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지차 한번 읽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논문은 제가 읽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파란색 밑줄 쳐놨고요. 저번 논문처럼 그 영상 하단에 이 파일은 따로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일단은 초록에서 하는 말은 이미지 크로핑은 이제 이미지 내에서 크롭 영역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내가 그 중에서 원하는 부분 또는 뭐 가장 적절한 부분, 어떤 이미지의 비율 같은 거를 잘라내는 거를 이제 크로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펄 논문은 먼저 첫 번째로 여기 efficient prompt retrieval mechanism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측된 크롭을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Iterative Refinement Strategy를 제안합니다. 일단은 하나는 뭐 프롬프트 리트리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이렇게 프롬프트 형식으로 입력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더 나은 뭐 크로핑을 유도하게끔 뭐 이런 뜻일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 인트로덕션인데, 이제 기존 크로핑 방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기존 크로핑 방법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이미지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스테틱한 크롭스를 로컬라이즈 하게 한대요. 이 방법은 이제 새로운 리퀘어먼트 또는 뭐 다양한 데이터셋을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일반화하기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애초에 그렇게 학습이 됐으니까. 또한 특수한 크로핑 태스크, 예를 들면은 Subject Aware Cropping 또는 Aspect Ratio Aware Cropping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네트워크가 반드시 새로 훈련 또는 개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뜻은 그러니까 일반화가 애초에 잘 안 되어 있으니까 특수한 크로핑 태스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태스크에 맞게 새롭게 훈련 또는 개발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런 한계는 이제 이미지 크로핑 분야에서 보다 일반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versatile한,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테크닉을 이제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기 언더스코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게 약간 밑줄 긋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다, 강조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최근에 VLM의 발전으로 다양한 태스크의 포텐셜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VLM이 점점 발전하니까 라바나 클립 같은 거의 발전으로. 근데 사용자가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 하는 부분은 어려워요. 그래서 LLM의 In Context Learning, 줄여서 ICL은 테스트 인스턴스와 몇 개의 예시를 입력으로 먼저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한테 너 이렇게 이런 예시처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게 In Context Learning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모델이 파라미터 업데이트 없이, 그러니까 따로 훈련으로 웨이트가 이제 다시 이 토치 모듈로 업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되기 전에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NLP 분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 비전 분야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 작업을 중심으로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는 ICL을 통해서, 저자는 ICL을 통해서 VLM의 그런 힘을 이용하기 위해 인베스티게이션을 언더테이크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소드 파트에서 어떻게 자세하게 할지는 나오겠죠. 그리고 ICL은 인 컨텍스트 이그젬플의 퀄리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직접 선택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앱스트랙에서 이 크로포 논문이 제안하는 첫 번째가 Efficient Prompt Retrieval Mechanism이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ICL을 통해 VLM을 이미지 크로핑에 적응시키는 크로퍼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크로퍼는 여기 보면은 이 트래디셔널 이미지 크로핑 메소드의 고유한 챌린지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베리어스한 크로핑 태스크,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freeform cropping, subject aware cropping, aspect ratio aware cropping 이런 식으로 특수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 다재다능을 입증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벤치마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냈고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프롬프트 리트리버 스트레이지를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터레이티브 리파인먼트 스트레이지를 이제 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 벤치마크에서 좋은 성능을 내보냈고 우리는 그거를 크로퍼라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기존의 이미지 크로핑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쓰였고 어떤 종류가 있냐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이미지 크로핑은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먼저 어딨냐? 네, 이미지 first category is free form cropping.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네, identify the best crop이라고 해요. 그냥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든 간에 사용자가 원하는 가장 좋은 크롭을 시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subject aware image cropping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브젝트를 이제 인식을 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스크로 크롭을 수행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로 여기 aspect ratio aware cropping. 이거는 뭐냐면은 지정된 가로 세로 비를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 종횡비를 이제 aspect ratio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나 이거 4대 3으로 이미지 자르고 싶어. 그러면은 그 지정된 가로 세로 비에 맞게 크롭을 생성하는 거를 이 aspect ratio aware cropping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태스크가 있는데 크로핑 분야에서는 보통의 이런 방법들은 이제까지는 이 뉴럴 네트워크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require에 맞게 재학습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본 논문의 크로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 없고 세 가지 모두 다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나온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n context learning에 대한 부분인데 in context learning은 일단 대규모 모델이 few in context example이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인스턴스로 사전 학습되지 않은 작업에 인퍼런스 하는 거예요. 사전 학습되지 않은 거를 맞추는 성능을 보통 제로샷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프롬프트 이런 거랑 관계없고 예를 들어서 클립이 새로운 어떤 라벨을 예측하는 것 라벨을 예측한다기보다는 학습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해당 라벨을 따라가기 예측하는 것을 이제 제로샷 퍼포먼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few in context example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분야긴 한데 나 이거는 뭐 이런 식이야 이렇게 프롬프트 형식으로 컨텍스트 example을 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롬프트 리트리버입니다. 이거는 주어진 이제 테스트 인스턴스를 기준으로 유사도 기반으로 ICL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예시로 클립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앙상블 이렇게 해가지고 성능을 높였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라벨이 뭐 cat, dog 이런 건데 그거를 그 자체로 넣는 게 아니라 a photo of a dog, a photo of this is a 뭐 cat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형식으로 모델에 넣어주는 것도 ICL의 한 방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메소드 파트인데요. 메소드는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주얼 프롬프트 리트리버 그리고 두 번째는 피드백 베이스드 이터레이티브 리파인먼트. 앱스트랙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이제 통해서 이 크로퍼의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메소드 부분을 보기 전에 사진을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쿼리가 주어지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탑 S개의 이 해당 이미지와 유사한 거를 찾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in context learning exampl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설정을 했던 비전 랭귀지 모델에 이 example들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이 이런 식으로 in context example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어진 쿼리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출력을 내뿜었네요.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으니까 뭐 n개의 출력을 내뿜었다 하면은 각각의 뭐 점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L번 써 있는 걸 보니까 비전 랭귀지 모델의 출력을 스쿼럴이라는 걸로 이제 평가를 한 뒤에 그거를 이터레이티브, L번 이터레이티브 하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 최종적으로 파이널 아웃풋을 찾아가게끔 유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먼저 영어를 해석해 보면은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크로포는 자동으로 탑 S개의 인컨텍스트 러닝 이그젬플과 그라운드 트루스 좌표를 검색을 한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인풋과 이그젬플은 VLM에 입력돼서 여러 좌표를 제한하고 이후 Iterative Refinement 단계에서 VLM의 출력으로 생성된 후보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크롭들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esthetic Scorer, 그리고 Clip Scorer, Area Size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이 결과를 VLM의 피드백으로 작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총 n번 반복하게 한다고 써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와 이제 똑같은 설명이 되겠네요. 요약하자면 탑 S개 뽑고 피드백을 통해서 L번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파이널 아웃풋 내보내게 하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탑 S개를 찾은 거를 인컨텍스트 러닝 이그젬플로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학습하는 거를 바로 이제 뭐 ICL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3.1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retrieving ICL example을 이제 가장 쉽게 하는 거는 데이터셋의 랜덤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여기 randomly choosen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방법은 몇 논문에서 이는 선택된 샘플에 너무 센시티브 한다고 해요. highly sensitive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뜻은 내가 만약에 example 랜덤으로 잘 뽑으면 좋은 성능이 나오고 만약에 좀 운이 안 좋아서 나쁜 것만 뽑았다 하면은 성능이 안 좋고 이건 너무 좀 로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비슷한 이미지면 비슷하게 크롭 될 거라는 전제를 시작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미지 쿼리 Z에 대해서 여기 ZQ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D가 있을 때 이미지 ZI와 ground truth CI가 M개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retrieve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argmax Q로 나온 값이 Z, argmax G로 나온 게 H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직관적으로 수식이 써 있죠. Q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Q가 어딨냐? 네. 여기 Q라는 거는 similarity metric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Q는 상위 S개의 유사도 측정 함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탑 S를 뽑는 기준이 뭐냐? 이게 바로 Q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argmax라는 거는 Q가 가장 큰 값을 선택을 한다는 뜻이니까 선택된 거를 Z. 네. 그러면은 Z 함수는 이제 argmax Q라는 뜻이고 그리고 argmax G는 뭐냐? 여기 보면은 ground truth based on metric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G로부터 선택된 T개를 H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언급했던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 크로포가 어떻게 하냐를 보면은 먼저 use clip 이미지 임베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뜻은 클립 임베딩을 이용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이제 내적을 하는 거를 이제 Q로 정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평가 점수인 이 MOS, Mean Opinion Score를 통해서 이거를 G로 설정을 해서 정답 크롭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S, X1Y1, X2Y2. 여기서 말하는 S는 MOS 점수고 첫 번째 XY는 좌상단, 그리고 두 번째 XY는 우하단, 이 바운딩 박스 좌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서브젝트 어웨어 크로핑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그 특정 서브젝트에 대해서 마스크를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저에 의해서 바이너리 마스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프리폼 크로핑과 같이 클립을 이용해서 임베딩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거를 Q 함수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G는 L2 디스턴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센터 포인트 마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의 마스크와 이 주어진 마스크 그 센터 포인트에 대해서 L2 디스턴스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G 함수를 구하겠죠. 그러면 그 두 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ground truth라는 거니까 그 차인 L2 디스턴스는 적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되게 안 좋았다. 만약에 엄청 멀리 이상한 딴 걸 찾았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L2 디스턴스는 높으니까 탑 S에서 되게 멀어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리고 그것도 XY, XY 좌표로, 좌상단, 우하단 좌표로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태스크는 Aspect Ratio Aware Cropping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정된 비율로 크로핑을 한다는 태스크였죠. 클립을 똑같이 Q 함수로 두고, 그리고 G는 크롭된 C와 그리고 지정된 비율 R과의 similarity를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spect Ratio를 내가 16대 9 또는 뭐 3대 4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스펙트 레이티오를 딱 지정을 해주면은 그 지정된 비율을 R이라고 하고, 그리고 크롭된 이미지에 C라는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주어진 종횡비와 좋으면 좋을수록 뭐 이거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최종적으로 출력은 XY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논문에서 두 번째로 제안한 컨트리뷰션은 Iterative Crop Refinement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VLM이 슈퍼비전 없이 작동은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크롭, 그리고 다양성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LM as Optimizer 이라는 논문에서 Iteratively Incorporating Feedback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Iteratively Incorporating Feedback을 이제 도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VLM의 출력으로 나온 R개의 크롭 후보를 잘라서 VILA, 그리고 뭐 클립, 그리고 여기 Area Size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걸 다시 VLM에 넣어서 반복해서 L번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최고 점수인 크롭이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까지는 지금 이 부분을, 이 왼쪽 이 파란색 네모를 했고, 지금은 이 보라색깔 부분을 보고 있는 건데, 비전 랭귀지 모델이 출력으로 나온 이 아웃풋에 대해서 이거를 R개, 그러니까 총 R개의 크롭 후보를 잘라가지고 VILA, 클립, Area Size 이거 세 개로 평가를 하는 거를 이 스코어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L번 동안 비전 랭귀지 모델에 다시 이 피드백 처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파이널 아웃풋을 내보내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이 테이블 1을 볼 건데, 여기는 이제 이거를 봐야지 조금 더 확실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입력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localized aspect 이런 식으로 이 예시는 freeform cropping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이 프롬프트와 뭐 이런 작동하는 그런 과정을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먼저 ICL example을 이제 S개 그리고 쿼리 이미지 하나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자른 이미지가 R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나오고, 그리고 각 하나하나의 이미지는 이렇게 S1, RX1, XOS 이렇게 이거는 MOS 점수라 했고, 이 XY는 좌상단, 우하단 좌표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총 S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 아웃풋은 쿼리 이미지에 대한 R개의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R개까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각 스코어 점수는 바로 클립, 그리고 VILA, 빌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리아 사이즈를 통해서 스코어가 측정이 됐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롭드 이미지라는 거는 이 VLM이 평가할 그 크로핑 된 이미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총 R개가 나오면은 이거를 다시 L번 동안 비전 랭귀지 모델에 피드백 처리를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아웃풋은 뭐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딱 하나의 XY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바운딩 박스는 사람이 보고 뭐 이것도 잘 됐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익스페리먼트인데요. 이것도 되게 실험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실험 부분은 저번 영상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이거는 이제 GAICD, 그리고 이제 FCDB, 그리고 SACD라는 벤치마크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고 하고요. 매트릭은 여기 SRCC, 그리고 PCC, 그리고 ACC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트릭을 썼다고 합니다. PCC는 뭐냐면은 예측된 MOS,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측정한 그 점수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 MOS 간의 linear correlation을 측정하는 거고요. SRCC는 MOS의 순서 간의 correlation을 평가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ACC는 이제 K개의 예측 결과에 대해서 N개의 기준에 뭐 몇 개 들어오냐. 예를 들어서
n이 이제 뭐 5부터 10, 뭐 k는 1, 2, 3, 4 이렇게 하면은 총 뭐 5개 중에서 한 몇 개 정도의 예측 결과가 들어오냐 뭐 이런 식으로 매트릭을 할 수 있었고, IOU라고 하면은 그 바운딩 박스 간의 이제 영역 겹침 비율, 이제 합집합분의 이제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DISP라 해서 예측 좌표와 실제 좌표 간의 평균, L1 거리 오차,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사용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 결과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그림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서브젝트 어웨어는 사용자의 마스크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주어졌을 때 이런 다른 모델들은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확인을 했다. 아주 깔끔하게 잘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스펙트 레이티오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16대 9, 2대 1, 1대 1, 4대 3, 4대 3, 3대 4 엄청 잘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잘 했고, 이 실험에 이렇게 제가 생각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은 뭐였냐면은, 일단은 ICL example 수와 IOU를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게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실험을 통해서 S가 30일 때 제일 좋았다고 피겨 3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몇 개를 크롭할 건지, 그리고 IOU 측정 결과가 어떨 때 제일 좋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VLM의 템퍼레처와 리파이먼트 반복 횟수가 어떨 때 제일 좋았냐. 일반적으로 VILA, 클립, 그 에어리아 보드 사용할 때가 제일 좋았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었고, 하지만 그거 항상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있었고요. 에이리아 스코어의 출력은 뭐 이제 원본분의 크롭 이미지 비율로 측정을 한다고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좀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있나? 잠시만요. 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GPT-4 같은 경우는 체인 오브 사우트가 가능해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오히려 점수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되게 신기하죠. 체인 오브 사우트라는 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을 해라 해가지고 모델이 좀 더 구체적이고 되게 자세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게 오히려 이 크로핑 분야에서는 안 좋았다고요. 그리고 다른 모델로 실험을 하고 리파인에서 이제 라스트 또는 하이스트 스코어로 이제 뭐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 같은 거는 하나씩 읽어보면은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이 논문 읽어보고 공부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